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네, 서명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철회 동의안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그 사유가 뭔지 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로 접수된 거는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정식 공문으로 철회 요청서가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뭐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의회에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의회에서 보류시켰던 안을 지금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유가 뭔지 어느 정도의 의회에다는 집행부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무조건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안건을 가지고 뭐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서류를 냈다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철회를 요구가 있다고 여기서 아무 사유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철회하는 게 좀 순서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어느 정도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려면 대충적인 그런 거 사유를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시고, 뭐 서류 내신 분들이 철회하겠다는데 그다는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정당한 사유를 행자위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도리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금시초문이에요, 본의원은. 아니 어쨌든 집행부로부터 사연이 있을 거예요. 관련 그 실과장 불러서 설명을 한번 듣고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명석 의원으로부터 지금 기획공보실장님 통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시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금시초문으로 지금 알게 됐거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집행부에서 뭐 제출했다가 처리하는 건 집행부 마음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뭐 어떤 사유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해서 네, 동의합니다. 네, 김옥향 의원님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회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명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공보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게 출석을 하셨는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그 회의에 지금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이 조직개편이죠. 조직개편하고 예, 관련되죠. 그 24만 중국 구민이나 또 1000여 명 이상의 중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대한 이런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기 보류됐던 건이죠. 네. 그렇다면 이걸 철회하실 때는 철회 요청을 하실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철회 요청하는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선명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정례 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에 일국 상가하고 저희들 34명에 대한 인원 정원이 있었었는데요. 1차 정례 때 저희들 정원 22명, 34명 중에서 22명을 정원해 주시고서 지난번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그 일국 이과에 대한 그 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국 이과에 대한 게 현재 의회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차 정례 때 새로운 기구 개편회하고 정원 조례 기준 인건비가 이제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인데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을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제출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본의원도 뭔가 사유가 있어서 철회 요청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회 요청을 하기 전에 적어도 행정자치 소속 위원들한테는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런 안들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면서 서류를 취하 요청을 했더라면 상당히 좀 바람직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불과 지금 보류시킨 게 한 2개월 정도 됐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새로운 안이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조직 개편 안을 뭐 한두 달 사이에 2, 3개월 사이에 막 바꿉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직 개편은 상당히 중대차원 거예요. 공무원 인원수도 늘리든 줄이든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조직 개편하고 예산하고는 더 필수적인 이런 상관관계가 있고, 계획을 세울 때 단시간 내에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계획이 변동되는 것보다는 정말 공무원과 주민과 의회에서 원하는 그런 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리고 그걸 추진하려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생각을 덜 하는 건 좀 이해도 시키고, 또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건의도 드릴 테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놓고 철회 요청해놓고 그런 거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면서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뭐 협의도 안 하시고 설명도 안 하시고 지금 절차상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아까 번에 철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뭐 이 조련 모계식으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부터 작년 3월 달 제출하기 전부터 그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2년 가까이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준비에는 토대 위에서 지금 또 저희들이 준비하는 거지 그런 거를 완전 백지 상태에서 뭐 어제 오늘 준비해가지고 이번 정례 다음 정례 때 제출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준비를 거의 막바지 단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철회 요청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철회 요청이 의원들 동의하에 되시면은 저희들이 안을 오늘 오후든 언제든 이제 저희들이 내일부터 한 분씩 찾아뵙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세운 이 계획이라든지 기준 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라고 의회에도 지금 내년에 4명이 지금 현재 정원된 상태로 행안부에서 내려왔고 이런 전반적인 데에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말씀드릴 계획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우리가 234회 때 보류시켰던 건이에요. 그때 지금 안 하고 보류는 됐지만 안 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조금 변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확정은 안 됐지만 좀 예. 구상 이제 집행부에서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계시겠죠. 네네. 내 얘기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의회 조직 개편 관련해서 기구를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할 때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100년 대계를 보고 오셔야지 불과 2, 3개월 전에 자꾸 했던 것이 또 수정을 하고 의회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이게 또 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걸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잘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정말 완벽한 그런 계획은 못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행정자치위원들하고는 면밀하게 서로 소통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충분히 궁금한 건 물어보고 잘못된 건 서로 지적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할 건 하고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서류 보류된 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사전에 요청 딱 해놓고 취하 요청해놓고 오늘서 알았다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취하하고서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또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공고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렇게 소통 않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대한 서류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취하 요청 한 장 딱 해놓고 취하해 주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앞으로 실장님 그렇게 좀 의회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소통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뭐 서명세 의원님께서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는 또 제가 조금은 여기 계시는 행자위원님 5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찾아뵙고 이렇게 다 못 드렸다는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뭐
간담회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또 의회를 대표를 하는 의장님이나 또 상임위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한테는 님한테는 구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찾아봤고 말씀 못 드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서로 다 소통하면서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권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철회 동의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의거 회의 진행은 실국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은 후에 의사 일정 순서대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 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 권고 사항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정한 현행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문화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학생 자격을 현행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학금의 학기별 지급액을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잘못된 장학금 지급을 방지하고 차후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 근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분법 제152조 및 가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2인 6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대전광역시 충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심의회 구성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과 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법률 제명과 통일을 위해 대전광역시 충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대전광역시 충구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정 법령에 맞게 심의회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위원장 비포함 2분의 1에서 위원장 포함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충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의 중요 역할을 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2021년 10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충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0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그 장학생 추천 요건도 종전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에 대한 부분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고 통장 정수의 15% 범위에서 선발했던 장학생 정원을 예산의 범위로 이렇게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이 이제 전면 시행됐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뭐 운영 기준이 이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 또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이제 형편이라든가 그동안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조문이 장학생 정원의 10%라든가 15%라든가 그리고 통상 근속 기간이 1년이라는 제도를 둔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삭제해서 많은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돼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1년 이상 근속 기간에 대한 내용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 의원도 이해는 하는데요. 장학생 정원을 예산의 범위로 한다는 건 너무 좀 광범위한 거 아닌가요? 정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중구 이외에 유성구, 서구, 대덕구, 동구는 10%로 기준을 해놨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로 기준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목동이나 중촌동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완료가 되면 더구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질 거라 통장의 연령대도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로 장학생 정원을 정한다는 거는 너무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아닌가.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의원님 말씀도 잘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한 2008년 이후에 이후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한 5.8% 이 정도로밖에 이제 제한이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 좀 폭넓게 운영을 해서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또 뭐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신 말씀이지만 저는 생각할 땐 또 역으로 그런 쪽으로 문호를 좀 많이 개방을 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오는 거를 또 유도를 하는 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 또 정책을 펼치는데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보시면 비용 추계를 지금 대학교 재학 중인 통장 자녀 수가 25명으로 했거든요. 지금 지금 통장 자녀 중에 예상 인원이 아닌 네, 맞습니다. 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내년도 예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4, 5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네, 네. 그러면 혹시 1차년도, 2차년도에
하다 보면 2000년도에는 줄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자료 좀 한 거 있나요? 뭐 그거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안 했고요. 어쨌든 내년도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내년도에 25명. 네, 그 정도 24, 5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혹시 그 한 3년 그 수치가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죠. 지금 현재 1학년이었을 때, 4학년이었을 고등학생에서 때는? 뭐 대학생 진행을 네.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만 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고등학생에서도 대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예. 네, 국장님 이제 그 장학 선발 기준은 학업이 우수한 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기준인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이 지금 여러 종류의 많은 장학금이 지금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즘은 이제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구분이 되는데 서구나 유성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좀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학기에 이제 100만 원씩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구에서는 좀 제한을 많이 두거든요, 사실. 그래서 네. 막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120만 원인가 130만 원이나 이렇게 기준 금액보다 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좀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우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통장님들의 좀 그러한 혜택을 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받더라도 또 차익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는 거는 감사한 일인데 네. 예를 들어 이제 학비가 400이에요. 400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전장 장학금을 받는 학생한테도 그럼 해당이 되는 아니죠. 건가요? 그런 건 그거는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학비 350만 원을 장학금을 받았다. 그렇죠. 그럼 50만 원을 추가로 그렇죠. 지급해 주는 예,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은경입니다. 국장님, 현재 중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418명이요. 몇 분이요? 418명. 418명. 네, 네. 418명이라고 친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통장 수가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글쎄 이제 그런 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인데 의원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제 면적이 이제 주택 위주의 이런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제 공동주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님들이 주거 지역 같은데 하는 거하고 아파트 단지에다 해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예산을 5천년도까지 5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네. 종전 조례대로 통장 정원의 15%로 하는 게 더 폭넓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대학생 자녀 수가 는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5개년도라는 저희 구가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 이제 목동 산무구역하고 프리지오 예. 승촌동 이 정도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머지는 현재 뭐 가셔야 되는 데는 없어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한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2025년, 24년 뭐 이후로 이제 5, 6년 해서 입주될 예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계는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래서 급속한 증가는 그 5개년도 안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자녀 이제 뭐 통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를 둔 통장에 대한 이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전대로 그냥 통장 정원의 15%를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그거는 이제 그뭐 의원님 말씀도 15%로 해놓는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당분간에 뭐 그거는 넘는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예산이라는 게 그 매년 이렇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러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혹시라도 몰라서 또 15%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하면은 의원님들이 저희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예산을 이 정도로 편성을 하자. 그럼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같이 그렇게 조율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옥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통장 418명에 대한 그 자녀들 파악한 그 자료 있나요? 네, 이거 뭐 의원님 네. 관심 있으시면 네, 저희들이 자료 좀 파악해서 네. 제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좀 논의를 좀 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은경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 말씀들을 좀 나누었고요. 조은경 의원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조은경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조은경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3조 장학생의 정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결정한다를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조은경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은경 의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종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그 제안 이후에 그 제 18조의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의거 내용하고 관련 없는데 그 가끔 저 재개정 할 때 보면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 이제 오래된 낡은 그런 용어들을 좀 정비하는데 의거가 어떤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이나 뭐 한자어로 한다면은. 이런 거는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적합한 용어가 뭔지 한번 다시 뭐 한번 그거란 뜻이 원래는 저기 사전적으로는 근거를 두다잖아요. 네네. 두는 건데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은 무슨 용어 정비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안 쓰는 얘기잖아요, 자유사는.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활용했던 건데 요즘은 좀 사화되는 것들이니까 좀 정비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상위법이 수정이 된 거죠? 지방세 출연원에 대해서 매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만분의 1.2에 대해서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과제 수행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가? 과제 수행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 연구원에서 1년 네네. 동안 하는 업무. 지방세 연구원에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지방세 연구원은 이제 지방 세전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출연해서 하는 뭐 연구라든가 조사, 뭐 교육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출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그 세제 개편이라든가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지방 세에 대한 그러한 연구 그런 걸 검토하는 거에 따라서 뭐 네. 지방 재정이 세제 발전이라든가 뭐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뭐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117건. 그래서 뭐 기본 과제라든가 정책 과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이 영향을 받은 그런 과제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영향이라기보다는 세제니까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영향은 이제 받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저희 지역만의 저희 중구만의 그런 건 있나? 뭐 어쨌든 이제 요거는 뭐 저희 구에 뭐 국한돼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제 검토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세무직이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쪽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이제 지방세 그 연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모아서 이 부분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17건이면 저희가 이만큼씩을 내고 있는데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작게는 위원회부터 연구원까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과제라던가 이런 부분을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도 돈을 내는 거 우리가 뭐 십시일반으로 다 전 지역에서 모아서 낸다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이런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중구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내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식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이라면 중구청에서 어떤 중구만의 여러 가지 사업 구성을 할 때 세제나 이런 수입 부분 이런 부분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들에다가 과제나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하셔서 받아서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구원에서 물론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전체 세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방 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상황에서는 이런 연구원들의 활용이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감합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네, 총무과에서 잘 구성을 해서 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네, 하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지금 수정을 하는 거죠? 그 상위법이 이제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개정 네. 사항에 대한 것을 저 이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그 기본안을 보면 제3조 8항에 구청장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중구청이 지켜지고 있나요? 뭐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제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그렇죠. 이제 성실하게 이제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 공개에 늘 따르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개인정보랑 연관돼서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행정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 지금 우리 중구청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조합원들의 회의 결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정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황에 결과치. 따라서 예.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을 작성을 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정보죠. 뭐 외부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는 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는 거는 이제 100% 행정정보로 저기에는 뭐 네, 공개 대상이 되죠. 그거는 이제 조합원들한테. 어쨌든 이제 해당 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거든요. 네네. 그 행정정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은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게 이제 그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어떤 형태로 하나요?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 기본법에 의해서요. 그게 공개 대상, 비공개 대상, 뭐 그 공개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절차가. 절차는 이제 담당자가 일단 그 검토를 하죠, 법령을. 그래서 이게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럼 공개 대상이면 공개를 하고 만약에 뭐 부분 공개 대상이면 어떠한 사유에서 부분 공개 대상이다. 그리고 비공개 대상이면은 또 그 비공개 대상이 또 조항이 있거든요. 그럼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번에 수정되는 것 중에 5조 1항 중에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를 6명 이상 7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행정정보의 공표, 뭐 공개 이런 부분에 보면 이게 인정되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구청장의 의견을 지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를 함에 있어서 그 과정 중에 보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이 정식으로 지금 또 보니까 전문가로 또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아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제 네네. 구청장이 임명을 하지 않을 때 부구청장이 예, 당연직으로 예 이렇게 돼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원래 맨 처음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니요, 그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뽑아놨는데 그러면 부구청장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민원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저희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법에서 제도상으로 이제 만약에 저희들이 비공개 결정, 만약 비공개라든가 부분 공개 결정을 그 민원인한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 이의가 있으면은 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거기에도 불복을 한다면은 뭐 행정 소송을 한다든가 이러한 그 법적으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공개,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해서 예. 계속 민원 접수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이번에 그거에 건설과에도 따라서 지금 어쨌든 접수가 되어 뭐 있고. 공개 정보는 각 해당 과에 뭐 그런 걸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 근데 거기서 공개 요청을 하는 자료들을 보면 예. 공식 회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중구청에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라고 지금 막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당 과에서 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개 대상인지 부분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는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 네.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검토 결과를 100% 지금 수용을 하고 있나요?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아닙니다. 거죠. 그거는 그럼 해당 어디서 결정하나요? 해당 과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면 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 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이의 신청을 하면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중구청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냐? 그러면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 것이고 요번에 개정 조례를 요청한 거는 그 내부 요원을 줄이고 그렇죠. 외부 요원을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 중구청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더 넣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 어차피 요원을 이건 줄이고 객관성이 확보가 안 돼요. 이번에 수정되는 거 보면 당연직 의원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위촉 의원은 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면 그 동안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정이었고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이제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총무국장만 들어가고 복지경제국장하고 안전도시국장은 제외하고 그분을 외부 전문가로 이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거죠. 방점이 이제 거기에 네, 찍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전문 지식과 경험 이 기준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 했을 때 이제 전문가들은 변호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변호사가 건축법이나 아니면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변호사라는 뭐야 분들은 법리적인 거야 잘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라는 분들은 어쨌든 그 일정한 기준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제안을 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판례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원에서 결정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검토를 해 갖고 오시죠. 지금 저희 예. 중구청에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네. 거의 이유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개인정보 이거에 대한 어떤 라인을 먼저 정하는 게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정보를 갖다 붙이면 정보 공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땡 처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추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만 관계가 있는 분들이 본다 그러면 유추가 다 돼요. 없는 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 정보 공개를 요청할 정도의 사안이라 그러면 전부 다 개인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선행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전문위원회 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정보 갖다 붙이기 나름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게 민원인 분들이 이해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전문위원회 관한 것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바꿀 때 이왕이면 민원이 그동안 발생했던 부분들 정보 공개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 파악도 좀 해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끔, 아니면 민원인들께 어느 정도까지 데드라인을 정해 줄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좀 들어갔었다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정보공개 관련해서 개인들의 이제 그 신상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그 저기를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요즘은 그 다른 어떠한 법보다 또 강화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개를 할지 말지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또 그 행정안전부 소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일정 지침을 또 내려줍니다. 그런 명문화해서 어떤 사항은 어떻게 뭐 비공개가 맞다, 아니면 뭐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그 중앙 기관에서 어떻게 해라 하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에 맞춰서 이거를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과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개인가 비공개인가에 대해서는 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려봤자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예시만 들어드릴게요. 재개발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부로 접수가 돼야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접수된 서류예요. 회의록. 그런데 그거를 그 회의 참가자 중에 일부 분들이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문이 나간 걸 보니 안 돼요. 회의록조차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걸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회의록은 공개석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승진하신 분들 이미 확정되고 과거형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그걸 리스트를 안 주시잖아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공개정보고 어디까지가 비밀로 붙여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좀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구청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싸움에서 넘어갈 계획이신가 봐요. 정보 공개나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 정부의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뭐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말씀. 안 맞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걸 그래서 우린 제가 진짜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게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또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거든요, 사실. 뭐 이의 신청을 한다. 그 과정을 일반 민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뭐 쉽게 거의 할수 못합니다.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요 뭐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게 법원 같은 데서 상세하게 안내돼 있고, 또 공익 변호사라든가 국선 변호사 이런 제도도 많이 저기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지만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답변이시고요. 예,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요. 현실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9대 그렇게 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계속 없는데, 이 개인 정보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그래서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이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해결날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여기서 동의할 참고는 사항이 해주시고요. 참고는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기준이 애지간하면 공개하지 말자예요. 애지간하면.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지하게 해주세요. 행정 보는 데서 뭔 비밀이 이렇게 많고 승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들이 회의한 회의록 하나 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이거 도대체 뭐 전문위원들만 갈아치운다고 해서 이게 개갈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 하나 구성을 하실 때라도 정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뭔지 전문위원회 뭐 외부 영입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지금 조례 올린 거는 법령 개정에 맞춰서 올린 거고 알고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황과는 개별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니까요.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좀 네. 보시고 좀 바꿀 수 네. 있는 거는 네, 다른 지역 수준이라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 조례에 있는 좀 답변은 담아 주세요. 다 드렸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